자, 가볼게요. 자, 1번부터 쭉 문제 번호 부를 테니까요. 그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부터 3번 질문이요. 1번부터 3번. 4번부터 6번 질문이요. 7번부터 9번 질문이요. 10번부터 12번 질문이요. 13번부터 15번 질문이요. 없어요? 16번부터 18번 질문이요. 19번부터 21번. 22번부터 24번. 오, 진짜로? 25번부터 27번. 26번이요? 자, 26번 한번 가볼게요. 얘들아, 이런 것들 활용은 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대각선의 길이가 50m인 직사각형이 있대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직사각형인데 가로 길이를 x, y, 대각선 길이를 50이라고 둘게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는 피타고라스 하나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좀 숫자가 크니까 좀 짜증나겠죠? 그럼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식이 하나 더 필요한데 문제가 뭐라 그러냐면 가로는 10m 줄이고 세로는 5m 좀 늘려줄래? 라는 거야. 그래서 가로는 10m 줄이고 세로는 5m를 늘렸어요. 그랬더니 넓이가 원래 넓이보다 50만큼 늘어났다. 그럼 원래 넓이는 뭐였어? 원래 넓이는 xy였고 결론적으로 늘어난 것은 늘고 줄어서 생긴 넓이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랬더니 줄이고 넓혔더니 50이 늘어났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다가 원래에다가 50을 더한 게 얘랑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xy 플러스 50은 xy. 자, 여기 잘 보세요. 5x 마이너스 10y 마이너스 50이라고 쓸 수 있고요. xy 없어지고 5x 마이너스 10y는 100이라고 쓸 수 있고 5로 약분해서 이렇게까지 쓸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럼 모르는 문자 두 개인데 식이 결국 두 개 나온 거나 마찬가지니까 지금 가로와 세로의 길이합 찾아달라 했으니까 x 플러스 y를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을 것 같아. 그럼 우리는 한 문자로 바꿔볼게요. 얘를 x는 20 플러스 2y로 고친 다음에요. 얘를 여기다가 한번 투입해보자 라는 거지. 그럼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되냐? 결국 얘를 제곱하라는 소리니까 자, 제곱 한번 해볼게요. 4y 제곱 플러스 80y 그리고 플러스 400은 거기다 y제곱까지 더하면 2500이더라 라는 거지. 그럼 한쪽으로 이쁘게 다 정리하고 한쪽으로 넘기면 3y제곱 플러스 80y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2100은 0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야, 이거 혹시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좀 봐줘야 될 것 같은데 인수분해가 3y 무조건 3y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혹시 이거 인수분해 하신 분 없어요? 오, 뭐야? 인수분해 하신 분 없습니까? 26번? 어디? 왜 3y야? 5y지. 어쩐지 숫자가 그럼 더 이쁘게 되네. y제곱 플러스 16y 마이너스 5, 4, 20. 에이, 그럼 끝났다. 그럼 얘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야 돼? y. 자, 뭐랑 뭐예요? 30하고 14. 그럼 플러스 30에 마이너스 14면 되는 건가? 오, 땡큐. 그럼 바로 나오네. y 값은 14가 될 수밖에 없고 y가 14면 여기다 넣으면 28이니까 48이 되겠네. 둘이 더해달랐으니까 답은 뭐 끝났네. 62. 답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또 27번이요. 자, 27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27번 보면 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 있단 말이야. 요렇게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자, 결국에 우리 모르는 길이가 정해져 있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둬보자 이거야. 그럼 첫 번째, 선생님, 모든 둘레 길이가 24니까요. x 플러스 y 플러스 8은 24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16이라는 첫 번째 관계식을 찾게 됐어요. 모르는 문자 몇 개, 두 개, 식 하나 더 필요한데 애들이 그걸 못 찾더라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직선을 여러분들 뭐라고 말할까요? 네 글자로. 공통
선분이라고 말하죠. 왜? 요쪽 삼각형에서 빗변이기도 하고요. 요쪽 삼각형에서도 빗변이니까 결국엔 1번 삼각형과 2번 삼각형에서 각자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겠다. 그래서 1번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4 더하기 x제곱은, 그리고 2번 사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쓰면 y제곱 더하기 36은 둘이 같을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x제곱 빼기 y제곱은 32가 될 거고요. 선생님, 합차가 보여요. 그렇지. x 플러스 y에다가 x 마이너스 y는 32인데 얘가 2래요. 16이래요. 얘가 16이면 자동적으로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아, 선생님, 얘네들이 연립하면 2x는 18, 따라서 x는 9, x가 9면 y는 따라서 7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네. 문제가 A, B 곱하기 B, C 9, 7에 64. 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또 질문이요. 아주 좋아요. 자, 28번부터 30번. 31번부터 33번. 34번부터 36번. 37번부터 39번. 36번이요? 아, 9번? 39번 한번 가볼게요. 어우, 좋아요, 이것도. 자, 39번 보면요. 자, x 플러스 y에. 너네가 기말고사 시험이 전 시험보다 몇 배 어렵다고 알려줬었나? 1.5배? 2배 어렵대요, 2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를 2배로 해야지만이 지금 받은 점수를 맞을까 말까라는 거예요. 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자, 가볼게. 그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 자, 그리고 다음 교재도 만들었는데 다음 교재는 진짜로 오로지 학교 부교재, 이번에 부교재 어려워. 특히 요 기말고사 범위가 어려워서 여기를 조금 탄탄하게 만들었으니까 교재를 빠짐없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가보도록 할게. 그리고 F반은 1등급을 도전하고 2등급, 안정 2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조금 중간중간 모의고사가 좀 껴있을 거야. 그리고 R반이든 F반이든 M반이든 T반이든 이제 문항수가 다 똑같아요. 60문제로 다 통일이야. 자, 가보도록 할게. 선생님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면 먼저 1차식이면 뭔가 이런 모양이 나와주면 땡큐라 그랬어. 우리 이렇게 나오면 우리 어떻게 했었어? 얘를 뭔가 이렇게 인수분해를 이렇게 하려고 노력했었어. 이렇게. 그치? 그리고 나서 얘처럼 부정방정식인 건 알겠는데 2차식으로 나오면 얘들아, 10문제 중 10문제를 뭘 해야 된다?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돼. 근데 이 식이 완전제곱식이 아닌 거야. 근데 애들이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선생님, 저는 이게 완전제곱식이라고 판단이 돼서요. 결국엔 어떤 수를 제곱하고 어떤 수를 더했더니 0이 되려면 00밖에 안 되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었어야 한 친구들이 진짜 많았어. 근데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서 여기 0 만들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y는 2분의 1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문제 한번 다시 읽어봐. x, y가 무슨 수래? 정수래. 그러니까 사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못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떡하냐? 우선 전개를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인수분해가 안 돼. 완전제곱식을 못 만들겠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보자?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한번 정리해보자라는 거야. 그래서 2로 묶으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해보니까 요렇게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 다음은 내가 했던 말 기억하시면 돼요. 선생님, 완전제곱식 빨리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얘네 두 개 갖다가 완전제곱식 만들어 볼게. 그러면 x 플러스 y 빼기 3의 전체 제곱이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x제곱 2 곱하기 x 곱하기 y 빼기 3이니까 얘가 나오는데 불필요한 게 나와요. y 빼기 3의 제곱이 불필요하니까 걔를 없애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진짜 원래 필요한 요걸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얘를 한 번만 더 깔끔하게 바꿔보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에다가 암산 좀 할게. y제곱인데 마이너스 있으니까 얘랑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6y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6y고요. 플러스 9인데 마이너스 9 있으니까 마이너스 12가 돼서 얘가 0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제는 확실한 거야. 0 더하기 0 해야 0 나오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0 나오려면 y는 선생님 2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y가 2면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제곱해서 0 되려면 x는 1일 수밖에 없겠다. 따라서 둘이 더한 정답은 3.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다음 또 선생님이 나중에
부정방정식만 몰아서 다 갖고 올게. 그러면 웬만해서 보자마자 이거 부정방정식이에요 라고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자, 다음 또 없습니까? 39번까지. 그럼 이제 한번 수준별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준별 37번부터 39번 질문이야. 37번부터 39번. 없습니까? 자, 그 다음에 40번부터 43번. 43번이요? 자, 43번 한번 가볼게요. 자, 43번 보시면요. 우리 x 3승 더하기 1이 0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냥 보자마자 x 3승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얘 때문에 바로 오메가 3승은 마이너스 1, 오메가 바 3승도 마이너스 1, 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뭐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도 0, 오메가 바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더하기 1도 0이다라고 쓸 수 있을 거야. 맞지?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시작할게. 기억. 1 마이너스 오메가에다가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좀 곱해줄래? 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거 진짜 곱해버려. 곱하면 전개할게. 1 마이너스 오메가 바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오메가 바가 몇이냐라고 물어보는 거고 얘를 다시 써보면 여기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근각계수의 관계죠. 얘가 됐든 자 일단은 얘가 됐다라고 둘 다 똑같은 거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1이 될 거고 오메가 바도 1이 될 거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만 잘 이용하면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져서 1이다. 기억은 맞겠네요. 자, 이제 니은 가볼게요. 니은 가보면 오메가 10승 더하기 오메가 10승분의 1은 뭐냐라는 거거든. 근데 얘들아, 아까 어떤 친구가 질문할 때 실수를 되게 많이 했는데 오메가 10승이 오메가 3승을 몇 승 해야 돼요, 우선? 3승 해야겠죠. 근데 오메가 3승이 마이너스 1이니까 3승하면 음수가 어때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얘는 엄밀히 따지면 오메가라고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오메가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얘도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를 다시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보면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분의 1을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지. 근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걸 되게 질문 많이 해요. 근데 그럼 얘가 답이 뭐예요? 라고 많이 질문하거든요. 여러분 문제에서 우리 바꿔 쓸 수 있지 않아요? 우리 아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1이죠. 그러면 우리 여기서 오메가 분의 1은 뭐라고 쓸 수 있어요? 오메가 바죠. 그래서 얘 대신에 오메가 바를 넣는 거야. 얘 대신에. 그러면 우리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바로 바뀌니까 1이 될 거고 거기다 앞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1이겠다. 니은 어때요? 오케이, 틀렸다라는 거죠.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게요. 자, 디귿 보시면 얘들 디귿 같은 경우는 무조건 몇 개마다 반복된다? 3개마다. 자, 물어볼게.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 앞에 3개 뭐야? 0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봐봐. 그 다음 거 보면 마이너스 오메가 3제곱, 그 다음에 오메가 4제곱, 오메가 5제곱이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신기하게 마이너스 오메가 3승으로 묶어보면 1,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돼서 얘가 0이기 때문에 또 0 돼요. 아, 이거는 3개마다 0 되겠다. 이해가? 그럼 물어볼게. 디귿은 1부터 오메가 30승까지가 총 몇 개예요? 베스킨라빈스? 31개죠. 근데 몇 개마다 0 됩니까? 3개. 그러면 몇 개 남아요? 그럼 답은 뭐겠어? 맨 앞에 거니까 1이 되겠지. 그래서 디귿은 맞겠네. 답은 다. 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또 44번, 47번. 46번? 자, 46번 한번 가볼게. 46번은 선생님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지는 못하겠고 너네들한테 바로바로 물어볼게. 일단 부피부터 구할게요. 그럼 물어볼게. 내가 겉에서 봤을 때 부피니까 일단 한 개의 정육면체 부피가 뭐 나오죠? X? 세제곱이 나오죠. 그게 몇 개가 있어요? 4개 있죠. 그래서 얘가 일단은 부피예요. 근데 애들이 겉넓이에서 많이 틀릴 거야. 겉넓이는 일단은 한 면의 넓이가 X제곱인데 자 물어볼게요. 가장 앞에 쪽 1층의 가장 앞에 쪽은 면이 몇 개죠? 5개. 그 다음에 그 뒷칸은 몇 칸이죠? 3칸. 그 왼쪽은 몇 칸? 5칸. 2층 몇 칸? 5칸. 그럼 5가 5개, 5개씩 나오는 면이 3개. 거기다 3칸이 있으니까 총 몇 칸? 18칸.
18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지금 문제가 뭐다? 건널비가 B다라는 거죠. 얘가 A고. 근데 문제가 뭐라 그랬냐면 A에다가 2배 좀 해줘. 그럼 8X 세제곱은 누구랑 같냐면 B에다가 54 좀 더해줘. 18X 제곱 더하기 54더라라는 거지. 그럼 넘겨서 18X 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 54가 될 거고 그 다음 2로 한번 약분해 볼게. 4X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27은 0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뭐 넣으면 0 나와요? 좀 해줘. 뭐 넣으면 0 나올까? 일단은 이런 거 보면 27이 3의 거듭제곱이니까 3 한번 넣어볼게. 3, 3은 9, 9, 3, 27에다 4 곱하면 뭐나? 108 나와. 99 마이너스 81. 오케이, 108 나온다.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3으로 될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4x 제곱이 필요하고 마이너스 12x 제곱이니까 플러스 3x가 필요하고 플러스 9다라는 거지. 그럼 여러분, 요거 빨리 판별식 한번 써보세요. 9. 아하, 음수. 허근 나오네. 그럼 x는 3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네. 문제가 뭘 찾아달래? 답 3 끝. 자, 다음 또 47번까지 없어요? 47번? 47번은 애들 질문할 것 같았어. 요건 받아줄게. 자, 47번을 한번 봐봐, 얘들아. 자, 지금 보면 선생님은 요렇게만 그냥 그림을 그릴게. 그 삼각형만. 그럼 삼각형만 잘라갖고 나오면 요런 삼각형이 됐거든. 그럼 일단은 요 삼각형의 높이는 벌써 결정이 됐어. 몇이야? K가 되겠지. 그럼 얘는 넓이가 K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니까 요 길이만 필요하면 돼. 근데 저 길이를 어떻게 구할까요? 봤더니 지금 2차 곡선하고 누구랑 만나고 있어? K랑 만나고 있으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랑 는 K로 한번 더 보겠다라는 거야. 그럼 반대쪽으로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에서 K를 뺀 게 0이 나올 텐데 이게 바로 0 되는 값이 2개가 나오는데 그게 하나가 여기는 알파 컴마고 요거는 베타 컴마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럼 얘들아, 우리 요 사이 거리는 어떻게 구하지? 베타에서 알파를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니까 요걸 구해달라는 거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우선. 근데 그게 몇이래? 15다라고 나왔어. 자, 그럼 이 곱해서 30 만들고 K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30이다라는 거지. 그럼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이 알파와 베타는 요 놈의 근 아닙니까? 여기서 알파 베타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저 이거 곱셈 공식 알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베타 플러스 알파를 제곱한 데서 4알파 베타 빼기 해주면 되니까 두근의 합이 8, 64에서 두근의 곱이 12 마이너스 K에서 48을 빼버리면 되니까 몇 나와? 48 빼면 16 플러스 4K더라라는 거야.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나는 이게 제곱이야. 근데 여긴 제곱이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루트 넣는 건 너무 불필요하고 양쪽을 제곱해 보자고. 그러면 얘를 제곱하면 K제곱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900이라고 쓸 수 있고 바로 얘 대신에 여기다가 투입하자라는 거지.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K제곱에다가 16 플러스 4K를 곱한 것이 90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가볼게. 일단 4가 너무 꼴보기 싫으니까 4로 나눠줄게. 그럼 K제곱 곱하기 4 플러스 K는 4로 나누면 428, 428, 225 나온다 이거. 근데 얘들아 요거 하나 꿀팁 주면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오면 이걸 절대 전개해서 인수분해하려 하지 마. 너무 크거든. 요럴 때는 빨리 그냥 225를 소인수분해 해버려. 그럼 225가 15의 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다시 쓰면 5 곱하기 3이니까 3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어떤 수를 제곱한 데다가 4 더하기 K를 곱했더니 얘가 나왔대. 그럼 딱 봐도 이 둘 중에 하나가 K가 3이거나 5일 거야. 분명히. 근데 K가 5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5면 5의 제곱 될 거고 5 더하기 4는 9니까 3의 제곱이 똑같이 나오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K는 5 이렇게 답이 나오더라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5 이렇게.
다음 또 48, 51, 52, 55 몇 번? 55번? 자, 55번 한번 가볼게요. 자, 55번 가보자.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일단 선생님이 그냥 그림은 대충 그릴게. 자, 여기 A가 있고요. 여기에 그대로 정사각형 B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랑 높이가 똑같은 사각형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요렇게 된 사각형이 있대. 이거 다 정사각형이래, 미안한데. 자, 그럼 가볼게. 여기를 내 마음대로 X라고 둘게. 그럼 여기는 자동적으로 뭐야, 얘들아? 8-X야.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AD의 넓이라고 했으니까, A의 넓이는 뭐가 나오지? X? 제곱. 선생님, 그럼 우린 D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미친 듯이 길이를 찾아야 되는데, 한번 가볼게. 요 길이가 뭐지? X지. 근데 여 길이가 8-X였단 말이야.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요 길이가 몇 나와? 여기서 여기 뭐 하면 돼? 빼주면 되니까 2x-8이 나올 거야. 맞지? 그럼 다시 한 번 더 여기도 2x-8이야. 여기도. 근데 요 C의 한 변의 길이랑 D의 한 변의 길이를 더해서 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뭐 하면 돼? 빼주면 되겠다. 그게 D의 한 변의 길이야. 그럼 D의 한 변의 길이는 뭐 나와?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니까 뭐 나와?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3x가 나와. 좀 충격적이게. 그러면 D의 넓이는 결론적으로는 요 길이의 제곱이니까 16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두 넓이의 차가 24래. 근데 누가 당연히 더 커? A가 더 크니까 여기서 여기를 뺀 게 지금 24다라는 거지. 그래서 x제곱에서 16 마이너스 3x를 제곱을 구한 게 결국엔 24 아니냐라는 거지. 자, 한번 전개 좀 한번 해볼게요. 전개해보면 9x제곱인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8x제곱. 일단 숫자가 더럽네. 마이너스 96인데 플러스 96x. 그리고 우리 16은 2의 4승인데 제곱하면 2의 8승이니까 256. 마이너스 256은 24다. 그러면 넘기면 8x제곱 마이너스 96x 플러스 200 몇? 80 이렇게 나오겠다는 0. 혹시 8로 인수분해 다 되나요? 83, 된다.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82, 84, 83, 24, 85, 40. 오케이. 인수분해 된다. 따라서 x는 뭐 또는 뭐? 5 또는 7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근데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답입니까? 라고 하면 이 모든 길이들은 항상 무슨 수여야 돼요? 양수여야겠죠.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7이 들어가 버리면 16 빼기 21 돼서 음수가 나와요. 그래서 7은 안 되겠다. 답은 5 이렇게 나오겠네. 문제가 C의 넓이 찾아달래. 여러분 우리 C는 한 변의 길이가 얘였죠? 그럼 한 변의 길이가 5 넣으면 2 나오는 정사각형이니까 정답은 4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또 56, 59. 네. 총 길이 안 구해졌어. 그래도 똑같죠. 피타고라스 써야죠. 그리고 문제가 근데 59번은 문제가 뭐냐면 모든 길이가 뭐 나왔어? 자연수 나왔지. 그럼 이거 노가다띠라는 거야. 적절한 수를 넣으라는 거야. 오케이. 자, 다음 또 60, 63. 60번? 자, 60번 한번 가볼게요. 자, 60번을 딱 보는 순간 얘들아 이거는 질문을 받아줄 필요가 있어. 왜냐면 60번을 딱 보자마자 일단 무슨 문제라는 게 보여? 근의 조건이 걸려 있어. 뭐? 부정, 방정식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우린 바로 뭘 쓰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자라는 거지. 자,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볼게. 두 근의 합이 뭐 나오죠? 두 근의 합. 마이너스 m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뭐 나오죠? 2m 마이너스 1. 근데 얘들아 잘 봐봐. 우리는 지금 알파와 베타가 무슨 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들아 우리 아시다시피 알파 베타가 정수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알파 베타가 자연수 이런 문제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선생님, 왜 선생님은 저 문제가 보이면 바로 부정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왜 근각계수의 관계를 씁니까? 라고 하면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알파, 베타가 자연수라고 하면 이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거야. 숫자 넣어서. 그럼 잘 봐. 알파, 베타가 정수라고 하면 나 이 알파, 베타에다가 숫자 넣을 거야. 근데 물어볼 거 있어. 알파, 베타에는 내 맘대로 1, 0, 2, 0 이런 거 넣으면 되겠지만 요 n값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러니까 저 n값이 어때?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얘를 m은으로 한번 고쳐볼게. 그럼 뭐 나오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고 얘를 여기다가 투입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알파, 베타는 2배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더라라는 거지. 그럼 얘 한 번 더 전개하면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3. 그리고 한쪽으로 넘기면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3은 0이다라는 부정방정식을 보이게 되겠지. 근데 얘들아, 우리 이거 뭐 된다 그랬지? 인수분해. 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알파, 베타, 플러스 2, 플러스 2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알파, 베타, 2알파, 2베타, 플러스 4가 나오거든요. 근데 플러스 4는 3이 되고 싶으면 뭐가 필요해? 마이너스 1이 필요하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줬는데 반대로 넘어가니까 1 이렇게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들아, 우린 두 수를 곱해서 1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 1, 1, 마 1, 마 1 요거밖에 없더라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알파, 베타가 찾아져. 알파가 마이너스 1, 베타가 마이너스 1. 여기서는 알파가 마이너스 3, 베타도 마이너스 3이니까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m값을 찾아달래. 그러면 알파, 베타를 거꾸로 넣으면 m값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다 넣을게. 여기다 넣으면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m값은 뭐나? 1. 플러스 3,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니까 뭐나? m값은 5. 그래서 둘이 더한 값은 정답은 6. 이렇게 답이 1번 나온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다음 또 60. 아, 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63번 한번 해볼게. 졸지 마세요. 졸면 깨려고 노력해야지. 여기서 떨어지면 화금반 못 가요. 화금반 마감이에요. 저 어떻게든지 떨어뜨려서 수일로 옮길 거예요. 아셨죠? 다음 주 화요일 날 미니 테스트 봅니다. 우리 전체. 아셨죠? 자, 63번 한번 봐볼게. 자, 63번 보면 일단은 지금 문제가 생겼어. 요 식은 미완성이야. 는 a가 있어서. 근데 여기는 이뻐. x제곱 빼기 y제곱은 0.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여기도 미완성이야. 근데 밑에는 구할 수 있어. 얘들아, 그거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아이고, 마이너스인가? 마이너스 2y. 그리고 x 플러스, 잠깐만. 가운데가 2y지? 어허. 손에 완전 제곱식인 걸. 자, x 빼기 y의 전체 제곱이 나올 거야. 그게 몇이다? 16.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네 둘이 연립해서 xy 찾고, 얘네 둘이 연립해서 xy 찾았는데, 같은 xy일 거니까 이 두 식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면 미완성인 식과 완성인 식을 연립하는 건 불가능하니까 완성된 식과 완성된 식으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선생님, 얘가요, 합차에 의해서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니까 1번. x랑 y랑 같아도 되겠네요, 선생님. 그리고 두 번째, x랑 y랑 부호가 반대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다 넣을 거냐면, 요 뒤에 식에다 한번 넣어보자, 이거. 요 뒤에 식에다 넣으면 땡큐. 어떤 일이 일어나? 0 돼버려. x랑 y랑 같으면. 그래서 얘가 탈락.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어버리거나 마이너스 y 대신에 x를 넣으면 2x를 제곱하니까 4x 제곱이 16이더라. 그러면 x제곱은 4니까 여기서 x값은 2 아니면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라는 거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y값은 부호 반대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던가 2던가 이렇게 두 세트가 나오겠다. 문제가 뭘 구하래? A, B를 찾아달라라고 돼 있어. 그럼 A, B를 찾기 위해서는 이제 얘를 뭐 하면 돼? 여기 식과 여기 식에다 넣어서 연립하면 끝.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또 64, 67 65번이요? 자, 65번 한번 가볼게요. 일단 65번은 대부분 문제 읽고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건 알 거야.
그치? 왜냐면은 각이 뭐래? 같다는 걸 줬거든. 지금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잘랐을 때 여기랑 여기랑 지금 각이 같대. 그래놓고 길이를 알려줬어. AD가 6. AD면 여기지. 여기가 6. 그리고 문제에서 BD를 8. 그리고 여기를 내 마음대로 X, 여기를 Y라고 두면 여기 Y 빼기 1이라고 둘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들아, 나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삼각형, 특히 도형 나오는 문제는 풀이가 정해져 있잖아. 닮음이지. 그럼 지금 가장 큰 삼각형과 요 조그만한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다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그럼 내가 힌트 줄 테니까 너가 한번 말해봐, 비례식을. 자, 우선 제가 첫 비례식을 쓸게요. 뭐냐면 나는 이걸 맨 처음에 X 대 Y-1로 했어. 그러면 이거는 잘 봐, 보민아. 가장 큰 삼각형에서 요거 대 요걸 선택했어. 그럼 요 조그만한 삼각형에서는 몇 대 몇이지? 8대 6. 그렇지. 얘는 8대 6이랑 같아요. 이해가? 이해가나? 내가 찾은 게 뭐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이걸로 찾았거든. 그 다음 두 번째 하나 더 찾아야 돼. 뭐게? 선생님, 왜 하나 더 비례식을 하나 더 찾아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수학 공부했을 때 중학교 때까지 비례식 한 번만 써도 XY 값이 찾아졌는데 얘 모르는 문자는 두 개니까 하나 더 필요하거든. 그게 뭐냐? 요거 한번 써볼게. X 대 8 플러스 Y로 한번 가볼게. 그럼 봄이나 잘 봐. 큰 삼각형에서 빗변이라고 하면 좀 웃기지만 어쨌든 요변 대 밑변을 했어. 그럼 조그만한 삼각형에서는 뭐지? 8대 X. 이렇게 쓸 수 있게. 요거 대 요거는 요 삼각형에선 요거 대 요거랑 똑같으니까. 그래서 8대 X. 그럼 얘는 첫 번째 식은 8Y-8은 6X고 여기서는 64 플러스 8Y는 X제곱이니까 딱 봐도 Y는으로 고쳐. 8Y 대신에 넣어버리면 끝나네. 그럼 X 값이 바로 구해지겠지. 끝. 자, 다음 또 질문. 없습니까? 67번까지. 67번? 자, 67번 한번 가볼게. 자, 67번 보시면 X 플러스 Y는 2A라고 했어. XY는 2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4라고 쓸 수 있어. 근데 얘들아,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르는 문자는 두 개인데 이게 연립이 불가능해. 여기는 합이고 여긴 곱이야. 그럴 때는 어쨌든 우리는 한 문자로 바꿔야 되니까 얘를 Y는으로 한번 고쳐보자 이거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 넣었어. 그러면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바뀌냐? X 곱하기 마이너스 X 플러스 2A는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4랑 같더라 라는 거지. 그럼 이제 얘는 전개해서 반대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돼. 는 0. 그럼 얘들아,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이 XY가 뭐 했으면 좋겠대? 존재했으면 좋겠대. 그럼 물어볼게. 지금 여기 X에 관한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근데 최소한 얘가 존재한다라는 건 이 X값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요 놈의 판별식은 뭐가 나와야 돼?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그래야 X가 있어야 Y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AC. 그럼 이렇게 되겠지? 그럼 넘기면 2A는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A는 2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오겠지. 문제가 뭘 찾아달래? A의 최대값, 답은 2가 정답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또 68, 69 없어요? 진짜로요? 그럼 잠깐 여기서 영상은 잠깐 끊고 다시 이어서 촬영할게. 왜냐면 이게 질문. 자, 가볼게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방정식 배웠잖아요. 그럼 이제 방정식과 부등식은 무슨 차이가 있었냐라고 하면 방정식은 아시다시피 어떤 식은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우리가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항상 답이 뭐라고 나왔냐면 요걸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거니까 어떤 X값이 항상 답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얘와 항상 상대적으로 이제 부등식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부등식은
어떤 식이 나오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4개로 나온다 이거야. 그럼 얘는 해가 어떤 값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로 나올 수밖에 없다? 바로 범위로 나올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식이 0보다 크다 나오면 뭐보다 크거나 뭐보다 작다 나올 거고, 어디와 어디 사이다, 여긴 같다가 붙은 채로 나오는 거, 아마 그런 것들 연습은 많이 해봤을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를 이 부등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꼭 먼저 중학교 때 배웠던 걸 한번 복습하고 가야 되는데, 바로 뭐냐면 부등식의 사칙연산이야. 무슨 뜻이냐? 만약에 x가 a부터 b까지라는 게 있고 y가 c부터 d까지라는 게 있었어. 근데 나는 여기서 x 플러스 y가 어디와 어디 사이 값인지 알고 싶어 라는 거야.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뭐 할 거야? 둘이 더할 거야. 그럼 더하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 그럼 여기에 무슨 값이 오고 여기 무슨 값이 옵니까? 라고 하면 제가 법칙으로 설명해 주면 여기서 얘를 그대로 더한 값이 나와서 여긴 a 더하기 c가 나올 거고, 여기는 얘네 둘이 더해서 b 더하기 d가 나온다라는 거야. 그러면 더하기만 봐도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빼기야. 만약에 x가 a부터 b까지고 y가 c부터 d까지인데 내가 알고 싶은 건 x 빼기 y를 구해달래. 그 말 뜻은 뭐야? 얘네 둘이 아마 빼지 않았을까라는 거야. 그럼 뺐을 때는 또 선생님 규칙 똑같죠? a에서 c 뺀 거, b에서 d 뺀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이 빼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는 여기에 가장 작은 값을 쓸 거고 가장 큰 값을 쓸 거거든. 근데 얘들아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x에서 y를 뺐는데 가장 작다라는 건 작은 데서 큰 거를 뺀 게 가장 작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a에서 d를 뺀 여기는 a-d가 오고, 여기서는 오히려 큰 데서 작은 걸 빼야 되니까 b-c가 오더라라는 거. 그래서 법칙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뺀 게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더하기는 그대로지만 빼기는 X자로 꼬여서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곱하기와 나누기죠. 만약에 X가 A부터 B까지야. Y는 똑같이 C부터 D까지야. 그리고 4번은 X가 A부터 B까지고 그리고 Y가 C부터 D까지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들이 만약에 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는 거야. X, Y는 어디와 어디 사이에요, 선생님? 그리고 얘네들이 나누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Y분의 X는 어디와 어디 사이냐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거를 법칙이 없어요. 3번과 4번은 법칙이 없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노가다를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X랑 Y를 곱해보자 이거야. 그럼 곱해볼게. AC, AD 이렇게 곱하면 AD, 그 다음 BC, 그 다음에 BD. 그럼 지금 이렇게 4개가 나왔잖아요. 요 4개 중에요.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 각자 자리로 와주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 방법이 없습니다. 진짜로 저 4개를 다 구해서 가장 작은 값과 가장 큰 값을 쓰시면 돼요. 그럼 얘도 똑같아요. y분의 x니까 조심하세요. 뭐가 y 밑에 있어요? y가 밑에 있으니까 c분의 a, c분의 b, d분의 a, 그리고 d분의 b. 요 4개 중에 가장 작은 값, 가장 큰 값이 일로 와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부등식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요 사칙연산부터 먼저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인 이제 부등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우리가 방정식도요,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립방정식이 있듯이 얘도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연립부등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차근차근 가볼게. 먼저 1차 부등식부터 공부해 볼게요. 1차 부등식은 어려운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AX가 B보다 크다라고 나온 게 바로 1차 부등식이에요. 그럼 애들이 이걸 답을 오류를 말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 이거 해를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양쪽을 A로 나눠서 A분의 B요, 이렇게 답을 제일 많이 말해. 근데 이거는 어떻다? 틀렸다. 이건 틀린 답이다 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부등호는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 앞에 A로 나눠줄 때 저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 달려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번, 만약에 A가 선생님 양수면 어떡하죠? 라는 거야. A가 양수면 양쪽을 A로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x는 a분의 b보다 크다라고 쓸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자,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a가 만약에 음수면 선생님 어떡하요? 라는 거야. 그럼 나눠줄 때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된다? 반대로 틀어지니까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아이고 미안, x는 a분의 b보다 작다라고 바뀐다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a가 0일 수도 있어요. a가 0이면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하면 a가 0인데 잘 봐. a가 0이면 식을 한번 다시 써볼게. 0 곱하기 x는 b보다 크다 이렇게 될 거야.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 봄이나 만약에 이 b 값이 양수면, 자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는 3보다 크다. 근데 요 x에 뭘 넣든지 간에 여긴 항상 0이 될 거고 여긴 3이니까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a가 0일 때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a가 0일 때는 b 값의 부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a가 0인데 b가 양수면 오히려 해가 없다가 돼요. 그걸 만족하는 x값은 없더라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b가 음수잖아요. b가 음수? b가 음수면 여긴 항상 0인데 여긴 음수야. 그럼 여긴 뭘 넣든지 간에 음수보다 항상 어때? 크지? 그럼 말 되지? 그럼 얘 뭐라고 말해야 돼? 해가 모든 실수다라고 말해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따라서 1차 부등식은 단순하게 a로 양쪽을 나눠줘야겠다. 그게 아니라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렇다면 혹시 0이라면 이 뒤에 나오는 b까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꼭 생각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일단 1차 부등식 가장 기본입니다. 자, 두 번째 이제 2차 부등식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그럼 차수가 하나 올라가니까 1차와 2차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은요. 1차 부등식은요. 수직선으로 표시했을 때 더듬이가 반쪽밖에 안 나와요.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더듬이라고 말할 건데 더듬이가 뭐냐면 우리 이런 것들 있죠. 뭐보다 크다, 뭐보다 작다 이런 걸 우리가 더듬이라고 할 거고 이제부터 제 명칭은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걸 디귿자라고 한번 해볼게요. 디귿자를 엎어놨으니까. 자, 그럼 이제 1차 부등식은요. 항상 해가 더듬이로만 나와요. 무슨 뜻이냐? 뭐보다 작다 끝 아니면 뭐보다 크다 뭐 이런 것들로 나와요. 그래서 양쪽 더듬이가 존재할 수 없고요. 반쪽 더듬이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차수를 하나 올렸다 이거야. 차수를 하나 올리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자,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은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무턱대고 이 2차를요.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인수분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무슨 뜻이냐? 우선 2차 부등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먼저 판별식부터 먼저 쓸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만약에요. 판별식이 양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지. 근데 얘들아 잘 봐. 판별식이 양수라는 건 우선 얘가 뭐가 될 거예요? 인수분해가 될 거예요. 그럼 무조건 식이 어떻게 돼서 나오겠어? 요렇게 요렇게 그리고 뭐보다 뭐 크다 작다 어쨌든 이렇게 나올 거야. 자, 그러면 얘는 0보다 크면 더듬이로 나올 거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0보다 작으면 디귿자로 나올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선생님 만약에 그럼 판별식이 0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판별식이 0일 때가 얘들아 문제가 생겨요. 왜 판별식일 때 0인 문제가 생기냐면 얘들아 우리 판별식이 0이면 무조건 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중근으로 생겼어요. 그럼 중근으로 생겼으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수직선으로 표시했을 때 신기하게 어떻게 생겼겠어요? 얘들아 잘 생각해봐. 얘는 디귿자가 나올까 더듬이가 나올까요? 잘 생각해봐. 만약에 얘가 x 빼기 1의 제곱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더듬이로 나올까요? 디귿자로 나올까요? 이건 조금 신기하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잘 봐봐. 우리가 어떤 수를 넣어서 제곱하면 항상 무슨 수죠? 양수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x에다 뭐 넣었을 때? 1 넣으면 뭐가 돼버리지? 0이 된단 말이야. 그럼 사실은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얘는 뭐로 나오냐? 1 빼고 다 된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와요. 더듬이는 더듬인데 이게 붙여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선생님,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럼 얘는 무슨 근을 가져요? 허근을 갖죠. 근데 아시다시피요. 우리가 이 뒤에 부등식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게 신기하게 방정식은요, 결론적으로는 실근과 허근을 다 물어봐요. 신기하게. 근데 부등식은 대부분 실근만 물어보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대부분 부등식에서는 답을 구하지 않는다. 그 말 뜻은 뭐냐?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해가 없다라고 대부분 말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2차 부등식은 판별식부터 먼저 쓴 다음에 0보다 큰지 0인지 작은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그 모양에 맞춰서 해를 말하시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연립부등식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가볼게.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우리 연립방정식에서 배웠지만 우리 한번 읊어볼까? 봄이나 우리 연립방정식 모양이 총 몇 개 있었지? 모양이? 어려운 것까지 포함해서 5개 있었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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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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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F반 정도면 1차, 1차랑 2차, 2차를 추가적으로 조금 어려운 것들을 알고 있자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1차, 1차일 때는 어떻게 풀었지? 둘이 더하거나 뺐으면 됐어. 그 다음에 1차, 2차는 어떻게 풀었지? 1차를 2차한테 넣었어. 그 다음에 2차, 2차는 어떻게 풀었지? 인수분해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다. 그럼 인수분해 된 식을 반대쪽에 넣자라고 했어.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1학년들이 배우는 거고, 우리 F반 정도면 이제 어려운 1차, 1차 정도 알아야겠지. 어려운 1차, 1차는 무슨 모양이랬지? 합과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형태. 그럼 우린 뭘 했다? 치환이라는 걸 했다 이거야. 그리고 2차, 2차인데 만약에 둘 다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뭐를 할 거다? 상수항. 그렇지. 상수항을 소거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했어. 그럼 얘들아, 얘가 그대로 여기 부등식에 똑같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등식은요, 1차, 1차, 그 다음에 1차, 2차, 그리고 2차, 2차. 요렇게 3개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방정식보다 땡큐인 이유가 뭐냐면 얘는 5개나 존재하지만 얘는 3개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1차, 1차는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면 얘는 이미 솔루션이 정해져 있어요. 뭐냐면 얘 해 찾고 얘 해를 찾아서 각각의 먼저 해를 찾아요. 각각의 해를 찾고 그 다음에 그 두 해를 뭐 하자? 바로 교집합을 구하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너네가 해를 찾았더니 이렇게 나왔어. x는 4보다 커, x는 7보다 작아. 그러면 이제 수직선을 표현하면 돼. 4보다 크대요 선생님. 근데 7보다는 작대요. 그럼 결국 여기가 공통범위니까 얘 해는 x는 4부터 7입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1차, 2차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사실은 1차, 1차나 1차, 2차나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 1차 해 찾고요. 2차 해 찾아서 똑같이 교집합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크게 어려운 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마지막 2차, 2차가 조금 어려워요. 2차, 2차가 왜 어렵냐면 결국엔 풀이는 똑같거든요. 해를 먼저 찾자. 해를. 먼저 해를 먼저 찾고 그거에 대한 뭐를 찾자? 교집합을 찾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집합. 근데 얘들아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해를 찾을 때 2차, 2차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까지 워낙 따져야 되니까 판별식까지 따져야 되니까 조금 머리가 아파지더라라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꼭 해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건 실근이 없다라는 거잖아.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문제를 내볼게. 내가 판별식이 0 나오는 거나 아무거나 한번 생각해봐. 0보다 작은 거 나오는 거 봐볼게. 얘 판별식 쓰면 뭐 나오죠? 0보다 작다 나와요. 그럼 얘 무슨 근이죠? 허근이에요. 선생님 그럼 얘 해 없다 아닙니까? 그건 아니야. 왜? 여기에 만약에 내가 이렇게 해줬어. 그럼 물어볼게. 이 그래프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니까 공중에 어떻게 돼요? 떠 있어요. 그쵸? 공중에 떠 있는데 0보다 큰 쪽을 답을 말해달래. 그럼 0보다 큰 쪽에 그래프가 다 있죠. 맞아요? 그럼 얘는 오히려 해가 뭐가 돼요? 뭐든 실수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판별식은 실근이 없다도 맞긴 맞지만
부등식에서는 오히려 해가 또 모든 실수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2차와 2차는 판별식도 중요하지만 문제에서 0보다 크다인지 0보다 작다인지 0보다 크거나 같다인지 0보다 작거나 같다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럼 학원체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학원체 유형 1번 1차를 요게 설명한 거예요. 유형 1번이. 그 다음에 유형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유형 2번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연립부등식을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방금처럼 이렇게 두 식을 줄 때가 있어요. fx가 0보다 커, gx가 0보다 작아 이렇게 표현해서 주는 문제들도 있고요. 선생님, 그럼 때로는요,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겠네요. fx가 gx보다 작다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만약에 어떤 fx가 gx보다 크고요. gx는 hx보다는 작대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럼 이렇게 차라리 주면 문제가 쉬운 이유가 뭐냐면 얘를 반대로 넘겨서 이 문제를 fx 빼기 gx가 0보다 클 때 gx에서 hx가 0보다 작을 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 해 찾고 얘 해 찾아서 실질적으로 얘 뭘 찾으면 돼? 교집합 찾으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선생님 이렇게 이쁘게 주지 않아요. 학교 시험은 이렇게 이쁘게 안 주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어떻게? F, G, H 이렇게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G, F, H 이렇게 주면 제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바꿔서 풀어도 되고요. 아니면 결국 여기서 1번, 여기서 2번 이렇게 해서 1번과 2번의 교집합을 찾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한 문장으로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앞에 거 2개, 뒤에 거 2개 이렇게 답을 구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게 유형 2번이었습니다. 자, 유형 3번은 뭐 1차에 대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형 4번, 유형 5번, 유형 6번 요 세 개를 한 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유형 4번 한번 가볼게. 자, 유형 4번은 뭐냐면 만약에 해가 유형 4번처럼 주어질 수도 있고요. 유형 5번은 해를 갖거나 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 말 뜻은 뭐냐? 자, 첫 번째, 해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유형 5번이 해가 없다. 또는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자, 한번 천천히 가볼게. 일단 여러분들 부등식 자체는 항상 문제 풀 때 마지막에는 뭐를 꼭 이용해야 되죠? 수직선을 이용해야 돼요. 아무리 이 식이 더럽고 어렵고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항상 더듬이를 그리든가 아니면 디귿자를 통해서 교집합을 찾아서 답을 말하는 게 부등식의 마지막 풀이에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이 0보다 크다고요. 어떤 식이 0보다 작다예요. 그럼 우린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풀겠어요? 선생님, 얘가 0보다 크대요. 그러면 얘가 막 찾았더니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A보다 크던가 B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를 들어서 얘를 막 해를 계산해 봤더니 C와 D 사이다 라고 나왔어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 이제 얘와 얘의 무슨 집합을 찾으면 정답이죠? 교집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럼 교집합을 찾아보면 자, C부터 D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마음대로 할게요. B보다 작다가 이렇게 있고요. A보다 크다가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교집합이에요. 그럼 물어볼게. 선생님, 얘 해는 최종적으로 답을 뭐라고 적으면 돼? C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 작으면 되겠네요 라고 말하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이거를 얘들아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요거를 안 지우고 요게 해였지? 요거는 그대로 두고 요걸 싹 지워. 그리고 요것도 싹 지워. 그래 놓고 뭐라고 하냐면 야, 이 두 식의 해가 얘야.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요 F랑 요 G에 미지수가 포함된 채로 문제가 나와. 여기에 뭐 미지수 A 플러스 A 상수항이 A던가 뭐 여기선 1차항이 상수항 B가 이렇게 미지수로 나온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얘 갖다가 어떻게 얘를 찾냐라는 거지. 그래도 당황하지 마.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얘가 1차고 얘가 1차면 여러분들은 얘를 어떻게 할 거야? 해를 찾기 위해서 미지수가 포함된 채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찾을 거야. 뭐 이렇게 찾겠지. 근데 얘네 둘이 결국 나는 교집합을 찾으려고 하면 수직선을 그릴 텐데 수직선을 그릴 때 문제에서 만약에 해가 얘라고 나왔어. 4보다 크다고 얘가 만약 7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근데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가요, 뭔진 모르겠지만 2분의 A 플러스 5보다 작대요. 그리고요, 얘가 뭔진 모르겠지만 4분의 2A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럼 결국 얘가 해인데요. 결국 얘가 돼주면 되겠네요 라는 거야. 그럼 자동적으로 얘가 뭐가 될 수밖에 없고 7이 될 수밖에 없고 얘가 자동적으로 뭐가 될 수밖에 없다? 4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A, B를 찾으면 된다 이거야. 그래서 만약에 해가 주어졌다라는 건 마지막에 답이 결국엔 이 그림이 나와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찾은 첫 번째 그림과 두 번째 그림을 잘 조합해서 교집합이 얘가 나오도록 그림을 새로 그려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지금 유형 4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제가 한번 10번을 한번 풀어볼게요. 10번. 자, 10번 문제 보시면 첫 줄을 한번 X로 만들어주면 X는 A 플러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올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오겠어? 넘기면 2X니까 2분의 1 마이너스 몇 B? B가 X가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요. 그럼 잘 봐. 이 두 개의 교집합이 누가 나왔다? 옆에 봐봐. 교집합이 지금 마3부터 2까지 나왔거든요. 얘 해가 이렇게 나왔대. 마3보다는 크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그냥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얘네 둘의 해가 얘가 나와야 하니까 자동적으로 작거나 같다는 얘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얘가 2일 수밖에 없고. 그치. 그리고 얘는 크다니까 자동적으로 얘가 마3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크다, 같다 빠져야 되겠지, 여기. 그래서 따라서, A는 선생님 1이 되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B는 7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A 플러스 B는 8.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유형 5번하고 6번인데요. 유형 5번, 6번, 유형 5번까지 하고 쉬는 시간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유형 5번 보면, 선생님 만약에 해가 있거나 해가 없거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건 솔직히 말하면 너무 쉬운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왔다 치자. 해가 모든 실수는 아니고 해가 있다와 없다로 한번 나눠볼게. 자, 너네가 대답해봐. 예를 들어서 수직선 두 개를 그려봤는데 하나는 이렇게 오른쪽 더듬이가 나왔고 하나는 왼쪽 더듬이가 나왔어. 그럼 교집합이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건 뭐라고 하죠? 해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자칫 잘못하다가 만약에 더듬이끼리 그려봤더니 오른쪽 더듬이와 왼쪽 더듬이가 전혀 안 만나게끔 그렸어. 그럼 우린 얘를 뭐라고 하죠? 해가 없다라고 말할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해가 있든 없든 우리가 수직선에서 확인할 건 뭐냐? 바로 이 동그라미와 세모가 어떤 관계가 있냐는 거야. 결론적으로 만약에 서로 해가 있게 되려면 교집합이 있어야 되니까 동그라미와 세모가 바로 부호는 아니지만 값이 서로 교차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소한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하면 A가 B보다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반대로 해가 없으려면 얘가 B고 얘가 A면 오히려 거꾸로 A가 B보다 크면 되겠다. 그러면 서로 교집합이 없으니까 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해가 주어졌든 해가 없든 해가 있든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뭐를 잘 그리면 돼? 수직선을 잘 그리면 돼. 근데 얘들아, 이제 이거의 치명적인 문제점은 뭐냐면 애들이 요걸 제일 많이 헷갈려요. 자, 가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었어. 오른쪽 더듬이는 이렇게 해서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왔어. 근데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 여기가 A고
x는 a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근데 내가 이제 문제를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만약에 얘가 해가 없다래. 해가 없으려면 a는 무슨 범위가 돼야 돼? a는? 해가 없어야 돼. 그럼 교집합이 없어야 되잖아. a는 4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 근데 물어볼게. 작기만 하면 되나 아니면 같아도 될까? 같아도 상관없겠지. 왜 그러겠어? A는 지금 뻥 뚫려 있고 4에는 같다가 있는데 A가 만약에 4가 되더라도 파란색에는 4가 있지만 노란색에는 4가 없으니까 어차피 해가 없다라고 할 거거든. 이해 가십니까? 자, 두 번째. 만약에 해가 있다래. 조금이라도 있어야 된대. 그럼 해가 조금이라도 있으려면 이 A는 4보다 어때야 돼요? 커야겠지. 그래서 A는 4보다 크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야. 같다를 붙이면 안 되겠지. 이해 가십니까? 근데 내가 또 하나 문제 내볼게. 만약에 해가 오직 한 개가 나온대. 근데 해가 오직 한 개인데 여기도 색칠이 돼 있었어. 그럼 물어볼게. 얘네 둘이 해가 오직 한 개가 나오려면 무조건 A가 뭐일 수밖에 없겠다? 4. 그래서 A는 4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부등식이 너무 어려우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요. 어쨌든 너네들은 해를 찾을 거고 해를 찾아서 우린 뭐만 찾으면 된다? 교집합들만 찾으면 답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형 5번까지 하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